안녕하세요. 충북대학교 축전학과 김관석입니다. 제가 한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전국한우협회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한우의 다양성인데요. 우리가 한우에 대해서 다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한 가지, 왜 우리에게는 한 가지 한우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저는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한우의 호기심에 대해서 다른 분들도 비슷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전에 있었던 다양한 한우들에 대해서 알고 싶고, 그 중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복원 또는 개발을 통해서 후대에게 물려주고 싶은 한우 계통도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한민족은 수천 년 동안 소를 키우고 이용해 왔다고 합니다. 옛날 옛적 조상들이 키우던 소는 어떠하였는지 저는 궁금하기도 합니다. 옛날의 한우는 지금의 한우와 많이 달랐다고 생각하고요. 체구는 틀림없이 지금보다 많이 작았을 거지만 다양한 모색의 한우들이 있다는 것은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한우 유전자 연구가 재미있는 이유는 예전에 있었던 한우와 지금의 한우의 유전자 정보를 비교해 보면서 달라진 흔적들을 찾아서 새로운 사실을 찾아내기 때문입니다. 한우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담겨져 있는 비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비밀들을 밝혀내고 싶은 것입니다. 한반도는 그렇게 크지 않는 땅덩어리지만 다양한 기후 풍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적응한 다양한 소들이 있었고 유전적으로 교류도 했을 것입니다. 한반도 기후가 온화해지면서 농사를 짓는 풍토에는 지금의 황갈색 한우가 가장 적합하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제 강점기에는 다양한 모색의 한우들이 있었지만 젓갈색으로 한우의 모색을 외형적으로 통일을 했고 그 정책은 지금까지 이어져서 지금도 한우의 모색은 대부분 황갈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우의 근대화가 황갈색의 모색을 고정하는 것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 외에 다양하게 있었던 한우들이 지금 사라지게 된 것에 대해서 저는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량하기 쉬운 우성 형질의 허구가 일본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와규 품종이 된 것에 대해서 몹시도 부러운 부분이기도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한우 기반 새로운 허구 품종을 만들어서 산업화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구 이야기가 나왔으니 서구 대표적인 허구 품종인 앵거스 품종을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앵거스 품종은 스코틀랜드 제레소 품종입니다. 가장 오래된 유구 소 품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서구 사회에서는 우수한 육질의 소고기를 생산하는 소로 앵거스 품종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앵거스 품종과 일본 와규 품종을 교배해서 만들어낸 새로운 소 품종이 있는데 와슈규라고 합니다. 미국의 아주 고급진 레스토랑이나 한국 음식을 파는 바베큐 식당에서도 이 와슈규 고기가 아주 인기 있게 팔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앵거스나 와규 품종이 가지고 있는 마블링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있기 이전에 나온 기사인데 미국 뉴욕 한 식당에서는 사진에서 보이는 것 같은 와규 샌드위치가 20만 원이 넘는 가격에 팔리고 있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우도
그 가치를 인정받아서 이런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발전시키는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그동안 한우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한우 산업의 과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를 저는 한우 산업의 혼란기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혼란한 시기였지만 한우 산업의 기반들이 또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요. 한우 종축 선발이 시작되었고 약 50년 전인 1969년에는 한국종축개량협회가 창립되어서 한우의 등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원조 사업으로 해외에 있는 유구 품종이 도입되면서 한우와 교잡을 통해서 그 유전적인 영향이 지금의 한우의 체형을 우량하게 하는데 기여한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80년대 중반 무분별하게 도입된 생우와 소고기 수입은 한우와 축산 농가에 또 큰 피해를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위기를 딛고 90년대부터는 한우 산업이 정착시켜 좋은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가에서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주도한 한우 보정 시수소 선발은 전국적으로 한우 산업의 체계를 마련하는 데 기여하였고, 소고기 등급제는 사육 방식과 유통 방식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였고, 지금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소고기 1억 개로 발전될 수 있었습니다. 1999년 전국 한우협회가 설립되었는데요. 한우 산업을 발전하는데 기여한 역할과 성과들이 적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2021년 소해를 맞아 한우 산업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 바람이 있다면 한우 산업이 지역 농업의 기반이 되길 바라고 있는 것인데요. 한우 산업이나 축산업은 다른 어떤 농업 분야보다 많은 발전을 해왔는데 그러면서 생기게 된 문제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 산업이 지역 농업의 기반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그동안 생겼던 문제점들을 바르게 해결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농업 종사자 그리고 지역 소비자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협력해 나가면서 노력하자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우 품질을 높이는 데 기여한 기술로는 초음파 측정 기술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생태에서 초음파 측정을 하게 되면 마블링을 높일 수 있는 고급육을 생산할 수 있는 유전적 자질을 가진 한우를 선발할 수 있었는데요. 그만큼 초음파 측정 기술에 많은 투자를 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정부에서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한 한우 개량에 있어서 한우 농가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시행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농협에서는 육종농가 사업, 종축개량협회에서는 한우 암소 금정 사업, 그리고 한우 능력평가대회 시행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한우 농가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한우가 단일 품종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그런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한다면 우리는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품질의 고급화를 이루었지만 단점이라고 한다면 국가의 경비를 의존하는 구조였습니다. 국가에서 약간 획일화된 제도로 한우를 개량하고 있다 보니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것도 미흡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한계들을 저는 앞으로는 지역별 한우의 유전적 분리와 개통 확립에서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지역별 한우의 다양성을 만들어내고 이를 상품화함으로써 한우 농가의 기반이 강화되고 중앙정부 지원에 의존하기보다는 지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지금 시점에서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불가능하거나 아주 어려운 일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실행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의 한우 산업의 목표는 지역 기반 산업이 되는 것입니다. 지역에 맞게끔 한우 육종 목표를 가지고 지역 내에 육종 농가와 육종 체계를 갖추어 육종 산업에 투자를 한다면 수익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독자적인 육종 사업을 위해서 지방정부는 지원을 하고 한우 농가는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배양하면 저는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한우 산업의 미래가 지역별 한우 종축의 차별화가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목표를 가지고 지역 기반 산업으로서 한우 산업이 발전되어가는 그런 기반들이 생기고 있다라고 저는 또 생각하고 있고요. 지역 기반 한우 개량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전적 균일성을 차별화할 수 있습니다. 또 일정한 사양 관리에서 개량의 효과를 증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전적 고정을 통해서 우량한 후대의 안정적 생산이 또한 가능합니다. 사양 관리 개선에 따른 유전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가 있고, 이러한 예는 일본 와규 산업이 지역별로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육종과 번식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허브 품종 개발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하고 있는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